안마의자를 팔았습니다. 몸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당근마켓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안마의자 금매. 샀을 때 380만 원. 사용 횟수 10회 미만. 이사가서 공간이 없어서요. 60만 원에 드립니다. 댓글에 이런 답글이 달렸어요. 저도 비슷한 거 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40만 원까지 내렸는데도요. 380만 원짜리가 60만 원도 안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 아래에 비슷한 글이 또 있었어요. 조격기 팝니다. 원가 8만 원, 2만 원에 드려요. 그 옆에 하스팀 반신욕기 팝니다. 홈쇼핑에서 15만 원 주고 샀는데 박스 미개봉입니다. 3만 원에 드립니다. 박스도 안 뜯었어요. 샀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팔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당근마켓의 안마의자와 조격기와 홈사우나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게 골프채나 캠핑 장비 같은 취미 물건이 쌓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 신호냐고요? 골프채는 취미예요. 안 해도 됩니다. 캠핑 장비도 취미예요. 텐트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안마의자는 달라요. 허리가 아파서, 어깨가 뭉쳐서, 무릎이 시려서 산 거거든요. 건강 때문에 산 거예요. 건강에 쓰던 돈을 줄이는 건 소비 위축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먹는 것도 줄이고 병원도 덜 가고 약도 아끼기 시작하는 그 단계와 같은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마의자가 중고시장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 경제가 이미 꽤 깊은 늪에 빠져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래의 3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3살 여성이 있어요. 평소 어깨와 뒷목이 늘 뻣뻣하고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만성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던 분이었죠. 자녀들이 큰 맘 먹고 돈을 모아 38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생신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매일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매일 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뭉친 근육이 풀리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자녀들도 뿌듯해했습니다.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정말 잘 쓰고 있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을 2번 했어요. 입원이 2달 넘게 이어졌고 퇴원 이후에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보장이 안 되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간병인도 구해야 했고 특수침대도 필요했고 재활 장비도 들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은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당근마켓 앱을 열고 안마의자를 촬영했습니다. 이사가서 공간이 없어서라고 썼어요. 사실 이사 계획은 없었습니다. 가격은 6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40만 원에 해주시면 가져가겠다고요. 잠깐 고민했다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 40만 원으로 남편 재활 치료비 일부를 충당했어요. 자녀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안마의자가 팔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사준 선물을 팔았다는 사실도 있지만 더 깊게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걸 자녀들이 알면 부담을 줄 것 같아서거든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미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근마켓의 안마의자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확인해봤어요. 매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안마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개인 간 중고 거래에 규제 이슈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식약처가 이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에요. 거의 안 썼고 이사 때문이거나 공간이 부족해서라고 써요. 그런데 이 물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안마의자는 가볍게 사는 물건이 아니에요. 저가형이 100만 원 초반, 중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고급형은 500만 원이 넘어요. 이 정도 금액을 쓰려면 꽤 신중하게 결정하거든요. 충동으로 사기 어렵고 사고 나면 오래 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회도 안 쓰고 파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안마의자가 팔리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게 왜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부터 봐야 해요. 홈쇼핑이 있습니다. 50대, 60대 이상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가장 강력하게 팔리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건강 관련 기기들이거든요. 안마의자, 조격기, 반신욕기, 안마기, 레드라이트 치료기, 온열 찜질 매트, 저주파 치료기. 이런 것들이 홈쇼핑 황금 시간대에 나와서 1시간짜리 방송을 하면 수천 개씩 팔려나가요. 홈쇼핑 방송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이 기기가 허리에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요. 연예인이 직접 써보면서 너무 좋다고 반응해요. 할인 가격에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오늘 방송 중에만 이 가격이라는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구매 결정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380만 원짜리 안마의자도 할부로 쪼개면 한 달에 얼마 안 돼요. 24개월 무이자 할부면 한 달에 16만 원 정도예요. 하루에 5천 원 조금 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비싸 보이는 겁니다. 내 건강을 위해 하루 커피 2잔 값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탔어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처음 한 달은 매일 타도 석 달이 지나면 주 3번, 6달이 지나면 주 1번, 1년이 지나면 가끔. 이게 대부분 안마의자 이용 패턴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할부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24개월 할부가 끝날 즈음에 이 물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정말 꾸준히 잘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잘 안 타고 있는 상태예요. 할부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물건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안 쓰고 있는지를 실감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그 물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8살 직장인 남성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2022년에 홈사우나를 샀습니다. 1인용 적외선 사우나 박스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 들어가서 땀을 빼는 물건인데 가격이 150만 원이었어요. 당시 직장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퇴근 후에 헬스장 가기도 지쳤고 근처 찜질방은 코로나 때문에 가기 꺼려졌어요. 집에서 간편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샀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잘 썼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들어가서 30분씩 땀을 쭉 빼고 나오면 개운했거든요. 근데 여름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더운 날에 홈사우나를 하면 너무 더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여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귀찮아진 겁니다. 그게 1년이 됐어요. 지금 그 홈사우나는 안방 구석에 있어요. 조립된 상태로요. 거기다 옷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150만 원짜리 옷걸이가 된 거예요. 지난달 회사에서 성과급이 없었습니다. 올해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카드값이 모자랐어요. 그는 그 홈사우나를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15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요.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45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조용했어요. 결국 40만 원으로 내리고 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그가 홈사우나를 팔기로 결심한 이유가 뭔지요. 카드값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건강에 쓰던 물건을 생활비 부족 때문에 팔게 된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건강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에 투자한 물건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왜 더 무거운 신호인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소비를 줄일 때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오락이에요. 영화, 외식, 여행. 그 다음이 취미예요. 골프, 캠핑, 낚시. 그 다음이 편의 소비예요. 택시 대신 버스, 카페 대신 편의점 커피. 그리고 그 다음이 건강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을 끊고 헬스장을 끊고 안마의자를 파는 순서거든요. 이 순서를 계단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마지막 칸이 건강과 식품이에요. 거기까지 내려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근마켓의 안마의자와 조격기와 홈사우나가 쌓인다는 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꽤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조격기 이야기도 해볼게요. 홈쇼핑에서 20만 원짜리 조격기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수면질이 올라간다는 설명을 들으면서요.
그리고 지금 당근마켓에 이 조격기들이 2만 원, 3만 원에 올라옵니다. 미개봉 제품도 있어요. 선물 받았는데 이미 있어서 안 쓴다는 설명과 함께요. 선물로 받은 건강기기를 파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선물해 준 건데 3만 원에 파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필요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2만 원이 지금 필요해서일까요?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 당근마켓에 건강기기들이 쌓이는 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에요. 이 물건들을 사야 할 만큼 건강을 챙길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물건을 팔아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상황이 어느 세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50대와 60대예요. 안마의자와 홈사우나의 주요 구매층이 바로 이 세대거든요.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건강에 투자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나이예요. 퇴직금을 받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건강기기를 사는 경우도 많아요. 평생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그 물건들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느 세대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파산 신청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2025년 개인 파산 실태를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신청자의 58.0%를 차지하고 50대까지 합치면 83.1%에 달합니다. 건강에 쓰던 돈마저 못 버티는 세대가 정확히 이 연령대라는 뜻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의 1위는 생활비 부족으로 79.5%를 차지하고 기존에 산 분들 중 팔려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시장에 물건은 넘치는데 사는 사람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건강기기를 사는 이유가 병원 덜 가려고인데 결국 병원비 때문에 그 건강기기를 팔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어요. 안마의자 시장의 특이한 구조입니다. 안마의자는 사기는 쉬운데 팔기는 정말 어려운 물건이에요. 무게가 100kg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근마켓에 올려봤자 직거래를 하려면 파는 사람이 운반을 도와줘야 해요. 아니면 별도로 운반 비용을 내야 하는데 그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60만 원에 올린 안마의자가 운반비 15만 원을 빼면 45만 원인 거예요. 380만 원짜리가 실제로는 45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는 할부로 쉽게 사는데 팔 때는 이 무게 때문에 정말 힘든 물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유가 바로 이 운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팔지도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볼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55살 부부가 있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 두 가지를 샀습니다. 안마의자와 원저구에선 온열 매트예요. 안마의자가 280만 원, 온열 매트가 60만 원, 합쳐서 340만 원이었어요. 두 사람 다 직장인이었고 그때는 수입도 괜찮았어요.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두 사람이 상의해서 산 거였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남편이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56살이에요. 아내는 아직 직장에 다니지만 월급이 두 사람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빠듯해요. 아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의했어요. 안마의자를 팔기로 했습니다. 온열 매트도요. 당근마켓에 올렸더니 안마의자는 50만 원에 팔렸고 온열 매트는 15만 원에 팔렸어요. 합쳐서 65만 원을 받았습니다. 340만 원에 산 것들을 65만 원에 판 거예요. 275만 원이 그냥 사라진 셈이죠. 65만 원으로 그달 대출 이자를 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앉을 안마의자가 없어요. 남편 허리가 요즘 안 좋은데 이제 병원을 가야 해요. 그런데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건강에 투자하기 위해 샀던 물건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 건강기기를 팔아서 당장의 돈 문제를 해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앞에서 아끼고 뒤에서 더 쓰는 역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집에 안마의자가 있거나 조격기가 있거나 홈사우나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물건이 지금도 제대로 쓰이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 몇 달째 안 쓰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물건을 살 때 들어간 돈이 매달 고정 지출로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할부가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 할부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요. 건강기기는 할부로 사기 쉽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무이자 24개월, 무이자 36개월. 긴 할부 기간이 월 납입금을 작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 작아 보이는 금액들이 지금 카드 명세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홈쇼핑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단순히 소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TV 홈쇼핑 7개사의 2023년 방송 취급고는 약 9조 4천억이에요. 단순한 쇼핑 채널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소비 생태계인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주요 고객층이 누구냐면 50대 이상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 관련 상품 비중이 크고 50, 60대 대상 편성이 강화되고 있어요. 안마기, 안마의자, 건강식품, 의료기기, 온열기기. 이것들이 황금 시간대 편성의 핵심 상품들이거든요. 왜 이 세대가 홈쇼핑 건강기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까요? 단순히 건강이 걱정돼서만은 아니에요. 홈쇼핑이라는 미디어 자체가 이 세대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첫째, 신뢰감입니다.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 쇼호스트, 연예인들이 만들어내는 신뢰감이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낯선 판매자한테 사는 것보다 TV에 나오는 사람한테 사는 게 더 믿을 수 있다고 느끼는 심리거든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이 경향이 강해요. 둘째, 긴박감이에요. 타이머가 돌아가고 재고 숫자가 줄어들고 오늘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돼요. 이게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충분히 생각하고 살 시간을 주지 않아요. 셋째, 할부의 마법이에요. 280만 원을 36개월 무이자로 쪼개면 한 달에 7만 8천 원이에요. 7만 8천 원이라는 숫자는 280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작게 느껴지거든요. 사람의 뇌는 총액보다 월 납입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총액보다 월 납입금이 작게 보이면 실제 부담을 덜 느끼는 경향이 연구돼 왔습니다. 전체 비용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인 거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평소엔 절대 안 살 것 같던 물건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물건들이 지금 당근마켓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이 있어요. 명절 이후엔 선물로 받은 물건들이 중고시장에 더 눈에 띄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명절 선물로 홈쇼핑에서 건강기기를 사드리거든요. 조격기, 안마기, 온열매트, 저주파, 치료기. 그런데 부모님이 실제로 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비슷한 게 집에 있거나 사용 방법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쓰기 어렵거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 안 쓰는 물건이 쌓이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사드린 건데 그 물건이 결국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물을 올리는 분들이 이유를 쓸 때 대부분 이렇게 적어요. 선물 받았는데 이미 있어서요. 혹은 어른들이 안 쓰셔서요. 그 짧은 문장 안에 꽤 복잡한 사정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건강에 투자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겨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그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홈쇼핑이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 기기 하나면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픈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나쁜 소비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잘 쓰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물건들이니까요. 문제는 할부로 사서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고, 안 쓴 채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건강기기가 팔리고 그 기기가 몇 달 안 쓰이다가 당근마켓으로 가고 당근에서도 안 팔리고
결국 아주 싼 값에 처분되거나 폐기되는 순환이요. 그리고 이 순환의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질수록 이 순환이 빨라지거든요. 사야 할 이유가 생기기 전에 팔아야 할 이유가 먼저 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오늘도 안마의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조격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홈사우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잘 팔리지 않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안마의자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코로나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대표 업체 세라젬의 경우 매출이 2020년 약 3천억에서 2022년 약 7,500억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 건강기기에 대한 수요가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2023년 이후부터 시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신규 구매가 줄고 업황이 둔화되면서 할인, 렌탈, 실속형 전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거든요. 코로나 3년 동안 안마의자에 관심 있던 분들이 대부분 구매를 했어요. 새로 시장에 진입할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반면 기존에 산 분들 중 팔려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시장에 물건은 넘치는데 사는 사람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워요. 안마의자는 자주 사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한번 사면 10년은 써요. 지금 가진 분들이 새로 살 이유가 없고 새로 살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중고시장에 물건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예요. 팔려는 사람은 급한데 사려는 사람은 없는 이 풍경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건강에 쓰던 돈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꽤 많은 것들을 포기한 이후라는 뜻이에요. 외식도 줄였고 취미도 끊었고 여행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까지 내려놓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계단이 얼마나 더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마의자를 팔아서 대출 이자를 낸 그 부부. 이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도 앉아서 버텨야 합니다. 안마의자가 없으니까요.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 돈도 아직 여유가 없어요. 그 부부는 지금 또 무엇을 팔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무거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건강을 위해 산 물건이 있나요? 안마의자든 조격기든 온열 매트든 헬스 기구든 그 물건이 지금도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딘가 구석에서 먼지를 맡고 있나요? 만약 먼지를 맡고 있다면, 그리고 그 물건의 할부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만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으면 해요. 건강을 위해 산 물건이 오히려 재정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요. 건강에 투자하는 것과 건강기기를 사는 것은 같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건강 투자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병원 방문이고, 그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인 재정 안정이 먼저거든요. 안마의자가 없어도, 홈사우나가 없어도 비상금 통장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오늘도 안마의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쉽게 팔리지 않아요.